농약 걱정을 끝 날려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예, 물 9컵에 뭐 한 컵만 넣으면 99% 농약과 이런 발암 물질들이 녹아버려요. 자,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2년 미국의 채소와 과일에 남아있는 잔여 농약에 관한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자, 수입 농산품, 유기농 채소, 과일, 그리고 일반 농산품에 쓰인 15종류의 농약을 검사해서 비교해 봤는데, 일반 미국산 농산품에서 제일 많은 11가지 살충제가 검출이 되었고요. 오히려 수입 농산품에서는 4가지밖에 검출이 안 됐어요. 수입 과일과 채소가 국산 채소와 과일에 비해서 건강에 더 유해 물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 선입관이 잘못됐다는 걸 입증한 이런 논문이었는데, 그런데 유기농 음식에도 보니까 농약이 많이 있었어요. 희한하죠? 자, 올가닉 식품이 소비자들에게 살충제에 노출돼서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으면 사실이지만, 이 유기농 제품 농장 주변에 일반 재배 농장으로부터 살충제 살포로 인해서 교차 오염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골 생활을 하시러 암 환자들이 많이 시골로 가시는데, 갑자기 폐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 보면 농약을 치실 때 그때 이제 이 유기농 제품들도 교차 오염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게 호흡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과수원이 많은 데로는 가급적이면 가시지 않는 게 좋겠죠. 농약을 많이 치는 그런 곳에는.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시골에 간데 주변이 다 농사 짓는 지역이다 하면 농약을 칠 때는 다른 데로 좀 피신하셔야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요거 농약이 굉장히 제초제 위험이 많고 해서 저희는 보시지만 완전히 자연 농약, 유기농도 아니라 그냥 씨 심어 넣고, 그래갖고 작년에 저희가 농사했더니 벌들이 기후가 이게 너무 더워지면서 지금 사과가 강원도로 올라올 정도로 지금 기후 변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농약을 아주 들이붓지 않으면 우리가 먹는 농산품들이 지금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다고 하니,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시골 생활을 하실 때도 조그만 밭에 내가 먹는 채소만이라도 길러서 먹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또 아파트에 사신다고 해도 이렇게 뭡니까 베란다에 조금씩 응용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먹는 채소 같은 거라도 좀 이렇게 재배하시면 참 좋겠는데, 근데 공기가 다르죠, 공기가.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암의 히스토리가 있는 분들은 시골에 그래서 세컨하우스로 두시고 이렇게 우리 회장님처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건강을 관리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건강을 그렇게 잘 관리하시고, 또 요새는 도시 근교 쪽만 가도 뒤에 산이 있고 이렇게 공원 좋은 데들이 많으시잖아요. 실내 체육관에서 운동하시면 다른 사람의 이산화탄소까지 내가 다 먹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깥에서 햇빛을 보면서 들로 산으로 운동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논문 내용들을 볼게요. 미국 시중에 나오는 약 11%의 올가닉 유기농 식품에서 살충제가 검출됐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는 주위 농장으로부터 교차 오염되었거나 운반이나 포장 과정에서 오염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개중에는 유기농이 아닌데 유기농으로 속여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방면에 종사하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유기농이 아닌 채소와 과일을 먹음으로 그 속에 잔여 농약이 있어서 위험하다 할지라도 채소와 과일을 먹음으로 얻는 유익이 훨씬 더 크다. 예. 그래서 유기농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래도 농약이 묻어 있다고 할지라도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훨씬 더 유익이 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농약 때문에 위험해서 뭐 과일 안 먹어요, 채소 안 먹어요, 이거는 여러분 건강에 유익하지 않다는 거고. 자, 그런데 채소와 과일을 흐르는 물에 씻음으로 상당량의 농약들을 50% 정도 제거할 수가 있는데, 100%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좀 볼게요. 미국에는 이제 유기농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은 농약을 제거해주고 여러 가지 살충제들을 제거해주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시중에 유기농이 아닌 채소와 과일의 잔여 농약을 물로 씻는 것보다 월등히 좋다는 새 제품들이, 여러분 이 피트 아실 거예요. 프록터 갬블 회사는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아시죠? 2000년도에 뭐 미국에서 오시지 않아도 이 제품들을 쓰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프록터 갬블 회사의 피트, 프루트나 베지터블 워시, 과일이나 채소를 씻는 그런 제품의 이름이 피트라는 제품으로 나왔었는데, 요거를 써서 이제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씻어주면 살충제를 제거해 준다는 이런 제품이 나와 있었고, 또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TGIF와 함께 이 제품 판매를 알리는 기사가 2000년 4월 21일자 뉴욕타임즈에 실렸었는데, 그만큼 지금 유기농을 지금 뭐 한살림이나 뭐 여러 유명한 곳에 가셔서 일부러 유기농 제품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자, 오늘 이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농약에 노출된 것보다는 유기농을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대비가 무진장 들어가요. 여기서 드시는 거 외에도 상당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씨를 드실 때도 지금 유기농으로 드시잖아요.
자, 그런데 프록터 갬블 회사가 자사의 채소 과일 세제를 팔면서 물로 씻는 것보다 98% 살충제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광고한 이 피트 제품을 이제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프록터 갬블사의 제품은 농약 캡톤이나 설페이스 액티브 항진균이나 메토밀이나 N메틸 카바메이트와 같은 각종 발암 물질들을 씻어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피트 제품이 나왔는데, 자, 여기 논문에서 다 검사를 했어요. 봤더니 한 독립적인 회사의 검사 결과 프록터 앤 갬블사 제품으로 씻는 것과 물만 사용해서 씻게 해서 별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충격적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온갖 뭐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 또는 이 뭡니까 이 독소들을 제거해주는 제품들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잘 제거해주면 좋겠죠, 바이브레이터 같은 거. 근데 지난번에 본 것처럼 오존수로 씻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고, 또 오늘 이 방법을 사용하셔도 여러분들이 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기사를 접한 프록터 갬블사는 2003년 1월 1일에 회사 대변인 메리사 잔슨이 피트 세제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그런데 많은 다른 회사들은 아직까지도 물보다 몇 배나 잘 씻어준다고 저들의 세제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회사 제품들은 저들의 세제가 물로 씻는 것보다 3배, 4배, 8배 정도 효과적이라고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를 광고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저희 claimed residue removed by rinses are greater than total residue present on fruit. 자, 세척제로 과일을 세척해서 제거되었다고 주장하는 잔류물의 양이 사실은 실제 과일에 있던 총 잔류물의 양보다 훨씬 많아요. 말이 안 되죠, 이거. 너무나 모순적인 결과를 비판하는 이 논문의 도표를 테이블 2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자, 과일에 존재하는 총 농약 잔류물은 0.52 ppm인데요. 일부 세제 제품은 2배, 320제, 4배, 8배 이 농약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는데, 특별히 하비스트 워시는 실제 잔류량의 약 8배를 제거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과일 세척으로 제거되었다고 주장하는 잔류물의 양이 실제 과일에 있던 총 잔류물의 양보다 많다. 이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너무나 모순적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로만 씻어도 꽤 효과적인데요. 만일 물이 50%의 농약을 씻어낸다면 물보다 10배를 씻어낸다는 광고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웃기죠. 왼쪽 도표에서 보면 캡탄이라는 농약을 5가지 모든 세제에서 52 ppm을 씻어냈고 물은 42 ppm을 씻어냈으면 차이가 10%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걸 좀 볼까요? 자, 코네티켓 주 정부 농산국에서 농산물 잔여 살충제 제거제에 대한 실험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발표해봤습니다. 196 농산물 샘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9가지 살충제의 잔여량을 조사 연구한 바 농산품 세제와 접시 닦는 비누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물로 농약에 오염된 196가지의 상추, 딸기, 토마토 등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그냥 흐르는 물에, 수돗물에 씻는 게 농약을 잘 씻어낸다는 제품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돈 낭비였다. 그냥 흐르는 물에 잘 비비면서 씻고 헹구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농약을 제거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는데, 자, 그런데요, 100% 농약과 잔여물을 제거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 뭔가 봤더니 되게 비싼 거예요. 한번 볼까요? 5%의 아세틱산, 강초산을 쓰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강초산이 만만치 않아요, 비용이. 경제적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게 비싸니까 희석을 해서 식초를 쓰면 어떨까? 물을 탄 식초로 잔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실험을 해봤더니 그냥 수돗물에 씻는 거하고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희석한 식초는. 5%의 강초산만 효과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감자를 물에 담가 놓잖아요. 그러면 물에 담가 놨더니 12%, 10%, 9.8%, 2%부터 13.5%까지 많게는 2%에서 13% 농약이 제거됐어요. 그냥 물에 담가 놓으면. 수돗물에, 탭 워러에 담가 놨더니 2%에서 13.5%까지 농약이 제거가 됐는데, 아세틱산을 5%의 아세틱산 용액에다가 담가 놨더니 최저가 67%에서 100%까지 농약들이 제거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강초산에다가 모든 이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넣으면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비용도 좀 많이 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논문을 보시면 이제 해결이 돼요. 자, 이 테이블 도표가 보니까 이 배추, 캐비지, 양배추에 이 남아있는 농약 잔류물을 얼만큼 제거하는데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연구를 해봤는데, 트리트먼트로 4가지의 농약이 없애는 거를 실험을 해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
세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사용해 봤어요. 여기 보니까 예, 그 지금 오염 시료, 폴루트 샘플은 기준값이고요. 네 가지 농약, 예, 파이리포스하고 DDT하고 이런 여러 가지 농약 네 가지, 예, 사이퍼메트린하고 예, 클로로, 예, 뭡니까? 이거 글씨가 작아서 예, 탈론일이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 농약을 어떤 것들이 농약을 다 제거를 해주나 검사를 해봤는데 봤더니 식염수가 2%의 NaCl이 있었고 또 6%, 10%의 NaCl 소금물, 예, 식염수하고 그 다음에 초산, 아세틱 어시드, 아세틱산 산에 2%, 6%, 10%의 각각 초산이 있었고 탭워러, 수돗물과 그 다음에 기준값, 폴루트 샘플, 이거 오염 시료, 요 이제 네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기준값에서부터 2%의 소금물, 6%의 소금물, 10%의 소금물, 2%의 식초산, 6%의 초산, 10%의 초산, 그리고 수돗물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네 가지 농약을 어떤 애들이 잘 없애나. 자, 비교를 해봤더니 쭉 보니까 기준시료, 예, 클로로파이리포스라고 하는 농약은요. 기준값이 1.19였는데 2%의 소금물에 넣으니까 1%, 6%의 소금물 0.84, 10%의 NaCl 그 식염수에다 넣었더니 0.47. 현저하게 농약이 제거가 됐죠. 10%의 소금물에서 첫째 제거가 됐고 또 2%의 그 아세틱산 그 초산은 0.93 별로죠. 0.59 별로야. 6%도. 자, 10%의 이 강초산이 들어갔더니 0.35. 두 개 다 2%의 소금물에서 효과적으로 농약이 제거가 됐고 10%의 강초산에서 0.35니까 효과적으로 제거가 되는데 10%의 소금물과 10%의 강초산이 효과적으로 제거가 되는 걸 보셨죠. 첫째, 예, 클로로파이리포스라고 하는 농약을. 자, 두 번째, DDT와 같은 농약은 기준값이 1.17이었는데 2%의 NaCl 소금물에서는 0.90, 6% 0.70, 10%에서 0.48 현저하게 또 떨어지죠. 농약을 거의 많이 제거하고 2%의 강초산 0.84, 6% 0.58, 10%의 강초산 0.46, 0.48, 0.46. DDT는 두 개 다 10%의 소금물과 10%의 강초산에서 효과적으로 수돗물은 뭐 거의 변동이 없어요. 보니까 두 가지 농약에서 이 10%의 소금물과 10%의 강초산이 효과적으로 농약을 제거하는구나. 자, 나머지 두 가지를 좀 볼까요? 사이퍼메트린과 같은 이제 농약은 이제 기초값이 기본값이 세척하기 전에 기본값이 1.31이었어요. 농약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죠. 자, 그런데 2%의 소금물에서 1.17, 6%의 소금물에서 0.88, 10%의 소금물로 가니까 0.47 현저하게 떨어지죠. 농약이. 많이 제거하죠. 자, 그 다음에 2%의 아세틱산 소금물, 식초산은 1.08, 6%의 식초산은 0.86, 10%의 식초산으로 가니까 0.40. 와, 두 개 다 10%에서 두 개 다 반응을 보이죠. 10%의 소금물과 10%의 강초산에서는 농약을 현저하게 깨끗이 제거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 클로로따로닐을 보니까 기본값이 1.1이었는데 역시 2%의 소금물에서 0.93, 6%의 소금물에 0.60, 10%의 소금물에 왔던 0.37, 거의 다 제거하죠. 농약을. 그 다음에 2%의 강초산은 0.90, 6%의 강초산은 0.57, 10%의 강초산 몇이에요? 0.36. 엄청나게 두루두른데 공통점이 있네요. 뭐가 공통점입니까? 다 10%의 소금물과 10%의 강초산에서는 네 가지 농약이 거의 다 제거가 되는 게 보여지는 논문이에요. 전반적으로 봤더니 10%의 식초용에 10%의 소금물이 가장 효과적으로 농약을 제거하고 수돗물은 탭워러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감사하게도 강초산, 이 비싼 강초산을 쓸 필요가 없이 10%의 소금물에 5분 동안 담가 놓으면 식초와 비슷하게 99%의 농약을 제거해요.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 여기 강원도 저쪽에 보면 브로콜리 뭐 하고 이거 농사 질 때 보면 양배추 보면 농약을 무진장치죠. 예. 얼마나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살충제와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브로콜리 강의할 때 들으셨죠? 브로콜리 어떻게 하는지. 그때 물에다 담가 놓으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어떻게? 10%의 소금물에 5분간 담가 놓으면 식초와 비슷하게 99%의 농약을 제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10%의 소금물을 어떻게 만드시냐? 소금 한 컵에다가 물 9컵을 쓰시면 돼요. 그 비율로. 그러니까 뭐 여러분의 계량컵은 여러분이 쓰시는 대로 하시면 돼. 내가 만약에 바가지로 했다. 바가지 물 9컵에다가 한 컵은 소금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굵은 소금. 자, 물론 이들을 오븐에 건져서 물로 잘 씻어서 드십니다. 너무 또 오래 담가놔도 다 죽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5분 정도 담가놨다가 냉이나 여러분들 이런 거는 한 30분 정도 담가놓으시고 수산염이 많은 시금치, 예, 또
그 시어머니하고도 안 나눠 먹는 게 뭐죠? 가을철에 시금치. 근데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된장 푸른 물 한쪽에서 팔팔 끓인 다음에 이쪽에 시금치 그냥 그대로 씻은 거 그대로 투여하시면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살짝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그 물 그대로 쓰시면 되죠. 버리고 여기다가 쇠 육수에다. 예.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신장에 결석이 잘 안 생기는 거 우리 공부하신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농약이나 뭐 어떤 중금속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 해충 이런 거에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마을처럼 뭐 저기 오존수를 쓰셔도 되고 바이브레이터를 활용하셔도 되겠지만 저희는 이제 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좀 비싼 기구들을 써서 활용하지만 여러분들은 집에서 가장 쉽게 하시려면 이렇게 10%의 소금물에다가 소금 한 컵에 물 9컵을 넣어서 5분 정도 담가놨다가 쓰시면 안전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농약 잔류물에 대해서 안전하다. 그러면 이런 그 기생충과 각종 독소 이런 오염이 많이 된 식품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과일과 채소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오염된 식품 섭취가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환경 오염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경 오염 물질이 가장 많은 게 이 고기들, 얼마나 많은 살충제를 들이붓는지. 그리고 이제 그 돼지나 소나 닭을 이렇게 얘네들이 식료품점으로 오기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얘네들이 죽어서 껍질을 벗기고 그 살코기를 벗겨내는 동안 변색이 다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발암 물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색깔이 선홍색이지만 사실은 거기 굉장한 발암 물질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들은 먹는 것 따로, 암 치료 따로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생각을 하셔서 특별히 고기 속에 들어있는 농약 살충제는 물로 씻어낼 수가 없고 별다른 오염물질 제거 방법, 이 안에 있는 살충제를 물로 씻는다고 이게 없어지지 않죠. 기생충하고 이런 각종. 그래서 우유, 계란, 육류, 생선 등의 기름 속에 농약, 살충제와 함께 각종 항생제, 호르몬제, 항호르몬제들, 중금속들이 녹아들어 있어서 요새 삼중음성, 유방암, 호르몬성 보면 허투 보면 농이 줄줄 나오면서 가슴이 썩어 들어가는 거 볼 때마다 제가 심장이 미어져요. 특별히 요새 20대, 30대가 패스트푸드를 얼마나 먹는지 매일 우유, 계란 달고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스튜어디스가 하나가 왔는데 이 가슴이 농이 줄줄 나와서 아내가 썩어 들어가서 우리 주방 이모님들이 옆에서 매일 드레싱할 때마다 딸이 매일 우니까 엄마가 옆에서 매일 드레싱할 때마다 저희가 진짜 눈 뜨고 볼 수 없는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요. 내 몸은 내가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짐승들이 지금 동물들이 다 병들어 있어서 아주 어마어마한 항생제를 들이부어요. 그래서 유기농을 아무리 키워도 오염을 완전히 제거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기, 생선, 닭고기, 계란을 씻는다면 그 과학자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주방에서 싱크대에서 먹는 것보다 변기통 위에서 먹는 게 훨씬 더 세균이 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도마와 싱크대에 닭고기, 뭐 생선, 뭐 고기 같은 거를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해 드시면 거기에 세균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도마나 싱크 등에 오염시킬 수 있어서 건강에 좋지 않아서 변기통 위에 음식을 먹는 게 싱크대에 수전에서 먹는 것보다 여러분이 세균 감염이 덜하다고 할 정도로 과학자들이 발표했다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음식을 많이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많은 분들이 열에 가하면 기생충이 다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자, 지용성이 강한 올가노크롤린 살충제는 쉽게 생선 속에 이렇게 축적이 돼요. 그래서 큰 생선일수록 이게 감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 속에 있는 살충제는 바다나 강물에 녹아있는 살충제에 무려 10배나 10,000배가 더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일본에서는 DHA와 EPA를 위해서 뭐 참치, 뭐 여기 도표 나옵니다. 얼마나 살충제가 많이 들어있는지 좀 보세요. 자, 어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먹느냐, 올바른 식사법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요리하여 먹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요리 전과 후에 PBDE, 폴리브로미네이트 디페닐 이더스하고 HCB라고 헥사 크로로벤젠과 같은 이 강력한 발암 물질들, PH, 폴리사이클릭 아로매틱 하이드로카본 같은 요런 이 강력한 발암 물질에 관한 연구 발표에 의하면 뜨거운 열에 요리한 동물성 식품, 고기나 생선, 계란 이런 애들 강력한 발암물질 PBD나 HCB, 헥사 크로로벤젠이나 PAH와 같은 강력한 발암물질을 여러분들이 고기를 이게
요새 날씨 더울 때 이제 바비큐 파티 하시면서 고기를 브로일이나 베이크해서 뭐 베이컨도 이렇게 베이크해서 구워서 드신다 그러면 이런 발암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 몹쓸 병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학계 생선은 요리할 때 프라이로 드시면, 계란도 프라이로 드시면 발암 물질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영 드셔야 되겠다면 차라리 술안이나 삶아 드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프라이로 드시는 것보다. 그래서 이 발암 물질이 증가되고 참치도 요리와 상관없이 발암 물질이 상당히 비율이 높은데,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양한 식품을 로푸드로 먹었을 때와 조리했을 때 헥사클로로벤젠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이 마지막 도표, 요걸 보시면서 마칠 건데요. 자, 가공 방법에 따라서 HCB라고 하는 이 헥사클로로벤젠의 농도가 변화를 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조리를 해야 발암 물질이 줄어드는 게 있어요. 그 특이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육고기는 주로 뜨거운 열에 브로일하거나 로스트하거나 프라이할 때, 예, 기름에 튀기거나 굽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요새 뭐 숯 이런 거에다 넣고서는 막 구워가지고 바비큐 파티 해가지고 많이 드실 때, 그때 이 발암 물질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가장 많은 증가가 로스트에서 구워 먹거나 브로일한 닭고기 종류들, 요리 시에 발암 물질 생산이 가장 적은 건 오히려 삶아 먹는 것들, 차라리. 그래서 만약에 안 드시는 게 최상이지만, 예를 들어 닭고기 드신다면 이렇게 뭐 치킨 후라이해서 드시는 것보다 어떻게 삶아 드시는 걸 그걸 뭐라 그러죠? 백숙 차라리. 그렇다고 원장님이 백숙으로 먹으면 발암물질이 덜 나온데, 그렇다고 또 가셔가지고 또 백숙 타령하지 마시고, 불가피하게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삶아 먹는 게 그나마 헥사클로로벤젠과 같은 이 발암물질들이 덜 나온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왼쪽 도표에서 보시면은 한번 봐볼게요. 이 정어리 있죠. 정어리가 이제 로푸드로 먹었을 때는 이 헥사클로로벤젠과 같은 이 발암물질이 0.345였는데 프라이에서 먹으니까 오히려 0.190으로 줄죠. 그러니까 여기서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구워야 줄어드는 게 있긴 해요. 자, 그릴로 구웠을 때 2.30. 그러니까 오히려 정어리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정어리 같은 것들. 근데 이건 오히려 약간 좀 굽는 게 오히려 발암물질이 줄어들고, 학계 생선을 보니까 로푸드로 먹었을 때는 0.009였는데 프라이 하면 0.027로 올라가죠. 그릴로 구워 먹어도 올라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것들은 다 이게 그 로푸드로 먹는 게 발암물질이 적게 나오는데, 정어리는 달랐고, 참치도요. 참치 자체를 볼 때 로푸드로 먹을 땐 0.190이었는데 프라이에 먹으니까 0.179로 좀 주네요. 그릴로 먹어도 처음에 그냥 로푸드보다는 조금 더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이한 점은 정어리하고 참치는 차라리 구워 먹는 게 발암물질이 덜 나오네.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스테이크도 로푸드로 먹을 땐 0.0199, 프라이에 먹을 땐 0.24. 이런 거는, 다른 거는 다 로푸드로 먹는 게 훨씬 난데, 자, 돼지고기 포크하고 닭고기를 좀 비교해 봤더니 비교적 발암물질 농도가 낮아요. 이런 것들보다, 정어리나 이런 애들보다. 정어리는 0.345였어요, 발암물질이. 근데 보니까 오히려 돼지고기하고 닭고기는 0.019, 뭐 0.012 이런 정도로 비교적 이제 발암물질 농도가 낮았고요. 그런데 정어리, 참치는 예외였어요. 차라리 익혀 먹는 게 낫는데, 램브, 양고기 보니까 프라이한 상태에서 이 가장 높았어요. 보니까 양고기는 보니까 로푸드로 먹었을 때는 0.058, 프라이 하니까 몇에 0.104, 엄청 높아지죠. 그래서 세 가지, 정어리, 참치, 양고기는 차라리 어떻게 먹는 게 나아요? 로푸드로 먹는 것보다는 살짝 익혀 먹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결론이고, 그 외에는 감자나 뭐 쌀이나 뭐 줄기콩이나 올리브 오일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익거나 다 이 발암물질 농도가 아주 낮아요. 거의 뭐 제로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렇게 드시는 게 좋아서, 결론은 뭐냐면 왼쪽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줄기콩, 감자, 쌀, 올리브유는 요리와 조리 방법과 상관없이 발암물질의 농도가 거의 없다는 거. 그런데 생선이나 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계란, 유제품 등의 육식은 그냥 로푸드이거나 구워야 조금 줄어드는 게 정어리나 참치가 있었지만, 대개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생선 자체, 고기 자체만으로도 발암물질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몸을 빨리 회복하시려면 산 음식으로,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은 예를 들어 과일하고 채소는 그냥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 이 로푸드가 사실은 여러분 건강에 죽어있는 세포를 살리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겁니다.